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르TV 계절 CBS 시즌2 정화 온라인 그 세 번째 시간 산업 통상 되겠습니다. 정체 아카데미 3회차 주제는 산업 통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써먹었던 요소리 정체 아카데미 주제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화 주제 관계도라고나 할까. 제일 중요한 목표 일자리 그리고 그 시장경제랑 민주주의 영역에 걸쳐서 돌아가는 기본 틀 지배구조, 재정, 금융까지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베이스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트 산업통상, 과학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 세트 중에 첫 번째 산업통상에 대해서 오늘은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이 뭐예요? 영어로는 인더스트리, 엄청 많이 듣는 단어죠. 뭐 이런 의미들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뭐 만드는 거, 생산해내는 거, 그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인 거죠. 그 중에 좁은 뜻으로는 특히 공업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한마디로 경제에서 공장 돌려서 뭐 만드는 거,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국가에서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는 어디냐? 산업통상자원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고 진짜 심심하면 이런 데도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산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옛날에는 중소기업청이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장관급으로 승격된 건데 아무튼 여기도 관련 부처다. 산업이라고 하면은 경제 네 가지 영역 중에 주로 어디 속한 걸 말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실물 생산 경제 쪽이 주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그냥 금융산업이라고 하나 카테고리 퉁치면 되는 정도 될 거고 얘네는 산자부서관은 아니겠죠. 아예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소개에다가 우리는 실물경제의 주부처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시즌1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시즌1에서 심심하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이러면서 시민주도 정치 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해야 된다고 떠들었죠. 여기 4차 산업혁명 여기도 산업이 들어있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가 어떻길래 정치 물갈이를 하자고 떠드는 거냐. 계절시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랑 4차 산업이랑 다른 거예요. 중학교 때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졸업한 다음에 4차 산업이라는 게 생겼나 보네? 뭐 그게 엄청 혁명적으로 나왔나 보지? 뭐 대충 퉁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거래요. 4차 산업은 뭐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려면 기본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배우신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의 분류 1차 농업, 2차 관공업, 3차 서비스업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발전할수록 점점 3차 산업이 커진다 이런 거 분명히 시험 문제에도 나왔을 거야. 그걸 이제 클라크 분류라고 한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이제 하나 쟁여 두시고 지금이야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소리 들으면 바로 뭐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폭탄주 뭐 이런 게 떠오르겠지만 중학교를 나왔으면은 배웠을 게 이런 산업 분류예요. 근데 이제 산업 분류를 1차, 2차, 3차 여기까지만 알고 다른 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어디 뭐 4차, 5차, 6차 산업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말고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것도 있고 40대 제조업, 뭐 20대 서비스업 이런 걸로도 또 뭐 한다네요. 국가 경영을 할 때 이제 뭐 통계 지표 같은 거를 세분화해야 되니까 관리용으로 이런 거 쓴다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심플하게 1차는 쉽게 말하면 농장, 2차 산업은 공장. 자, 여기서 3차 산업이 이른바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크게 있는 거죠. 농장, 공장 베이스로 해갖고 뭐 팔고 사고 등등 뭐 밖에 있는 그런 거. 여기까지 좋은데 4차, 5차, 6차는 뭐냐? 갈수록 3차 산업 비중이 커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산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로 퉁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기본은 다 3차 산업 안에 있는 놈들이다. 4차는 지식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도 나오죠.
4차 산업혁명이랑 4차 산업이랑 다르다고. 자, 5차 산업은 뭐 오락, 패션 뭐 이런 거라고 그러고 6차가 웃깁니다. 더해서 6차, 곱해도 6차. 말은 잘 만들었죠. 뭐 사실 5차, 6차는 말장난에 가까운 거예요. 뭐 저번에 지방선거 할 때 공약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6차 산업을 끼워 넣어서 구라치는 것도 많습니다. 뭐 후보들이 알고 쓰는 건지 컨설팅 업체가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런 선거 레토릭으로 쓰이고 말았다. 그냥 4차, 5차, 6차는 그냥 3차 산업 안에 있는 거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지배구조 얘기할 때 어디에나 지배구조는 다 있다고 그랬죠. 정치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뭐 기업 지배구조를 그 중에 먼저 한 거고 산업에도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냥 각 산업별 뭐 부가가치, 매출, 뭐 비중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면 느낌이 오십니다. 우리나라 현재 구조를 보면은 3차가 2차보다 크고 그 중에 1차보다는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식이 현재 스코어예요. 그럼 1차는 작으니까 제끼고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을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제조업이 더 커요. 근데 사업체 수 비중은 서비스업이 훨씬 많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장보다는 일반 가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매출의 규모 이런 거 말고 일자리로도 한번 봐야겠죠. 서비스업이 훨씬 많네요. 3차가 2차보다 훨씬 많고 2차가 1차보다 훨씬 많은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스코어만 보면 안 되고 추세를 봐줘야 된다고 그랬죠. 서비스 쪽 취업자는 날로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예요. 그럼 아까 본 거 가지고 생각해보면은 1인당 매출액 같은 거는 제조업이 훨씬 크게 나오겠죠. 사람은 적고 매출액은 크니까. 정치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좀 전에 봤던 지표 같은 걸 한 번씩 직접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어디서 찾느냐? IT 강국 대한민국에는 그런 거 나오는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국가 통계 포털도 있고 뭐 산업별 통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통계 사이트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뭐 신기한 거 많습니다. 국가 경영 연습을 이런 걸로도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정책 아카데미 하실 때 발제를 하면 여기 산업통상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만수르도 8기 할 때 처음에 여기 산업 관련 주제 발제했고 거기 하면서 쓴 거 중에 몇 개 빼서 지금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맛을 보신 거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4차 산업혁명이랑 4차 산업이랑 다르다고 얘기하다가 온 거죠. 일단 계저씨들은 얘네가 다르다는 것만 하나 건져가셔도 되긴 한데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랍니다. 아무튼 뭐 첨단 정보통신, 뭐 데이터, 기술 융합, 뭐 혁신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요새 뭐 스마트 혁명, AI, 빅데이터, IoT 이런 거 거의 항상 경제 뭐 산업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건 것 같죠? 왠지 첨단인 거. 술을 먹어도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양주, 4차 해장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4차가 있으려면 1차, 2차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1차 산업혁명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거죠. 제임스 와트 뭐 증기기관이 어쩌고 하는 거. 2차가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거. 대량 생산 혁명이라네요. 3차가 정보화 혁명. 4차가 이제 그거 다음에 요새 나오는 뭐 그런 거죠. AI, 자율주행 뭐 이런 거. 그냥 야매로 이제 계저씨들 머릿속에 넣기 쉽게 생각해보면은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자동차, TV, 3차 PC 인터넷, 4차 스마트폰, 자율주행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술 먹는 거랑 비슷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정신이 없죠. 지금이 3차고 4차가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거의 다 왔죠. 술집 문 앞에 온 거야. 일단 둘 다 정보기술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배우는데 사실 요새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ICT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안 쓰는 데가 없죠. 요새는 어디 물고기 잡는 데도 어군 탐지기 이런 거 써서 하고 그러잖아요. ICT 산업이 일단 중요하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정보기술 가지고만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기반이고 각종 뭐 첨단 제품들 만들고 경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엄청 뭐가 많기도 하지만 각 분야마다 첨단 기술이고 아무나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죠. 이게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삽질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물론 뭐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잘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판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잘 하고 있느냐? 한국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똑바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전문가 집단 주도로 정치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순신 프로젝트다 이거죠. 우리 이런 걸 알고 대비할 거다. 아무튼 얘네들 봤을 때 퉁치면 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좀 전에 그런 분야들을 육성해서 산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반이 뭐냐? 과학기술이다. 그 과학기술이 산업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 과학기술이랑 그런 거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육에서 나오겠죠? 앞에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세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과학기술이랑 교육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산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상은 뭘까요? 산업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나라 안에서만 팔면 장사가 잘 안 돼. 남는단 말이죠. 대량 생산 시대니까. 그런 걸 나라 밖에 파는 게 통상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른바 무역. 대한민국 하면 또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걸로 달린 나라잖아요. 뭐 이런 거 뭐 계자씨들 국민학교 때부터 지겹 때 들었죠. 뭐 수출 많이 하면 수출 역군이라고 훈장 같은 것도 주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거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이런 거 많이 팔고 이런 나라들하고 뭐 이만큼씩 한다 이런 게 나오네요. 이제 이런 게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 통상의 지배구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통상은 관련 정부 부처가 좀 히스토리가 복잡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그 안에 통상교섭본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옛날 아저씨들이고 지금 사람이 다른데 아무튼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히스토리를 보면은 옛날에 상공부랑 동력자원부 이런 게 있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게 통상산업부였다가 98년에는 통상이 빠지고 외교부 밑으로 가요. 그래서 외교부가 한참 외교통상부라고 불렸었죠. 그러다 또 2013년부터 다시 이쪽으로 왔어. 뭐 통상이라는 게 외국하고 하는 거니까 외교부에 있어야겠다 싶어서 옮겼다가 또 하다 보니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일 옮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상교섭본부라는 거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 많이 나오죠. 한창 FTI 하고 그럴 때 엄청 나왔는데 아무튼 거기가 담당이다. 통상하면 많이 듣는 게 뭐 이런 단어들이죠. 대충 뭐 계열씨들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추억의 우루과이 라운드. 요새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핫하고 뭐 WTO, 가트, FTA, 뭐 보여무역, 자유무역 이런 것도 옛날부터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수출 주도형 경제 이런 거는 뭐 거의 학생 때부터 세뇌된 거고 사실 통상이라는 게 이렇게 각 동네마다 경제가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실물 경제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금융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아무튼 그런 게 펼쳐지는 게 글로벌 경쟁 시장인 건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룰을 정하고 그러는 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팔 데가 있어야지 산업이 크는 거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 튀기는 전쟁이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제국주의하고 세계대전하고 뭐 그렇게까지 된 거죠. 요새 미중 무역 전쟁 이거는 그나마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다행이지 이런 게 어떤 뭐 히스토리로 왔는지 이런 거는 정책 아카데미 오셔서 소장님한테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선 야매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거 통상 때문에 제국주의하고 세계대전까지 하고 보니까 각 나라들이 이제 이러다 다 죽겠다. 좋게 좋게 말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의 룰을 정해서 다들 지키면서 좋게 좋게 가자 이거지. 뻑하면 전쟁하지 말고. 물론 당연히 그 룰이 미국의 흉화들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흐름이겠죠. 사실 말로 좋게 좋게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흉화들이 완전 이제 키왕짱으로 세니까 붙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 듣게 된 거라고 보셔도 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온 게 그 유명한 가트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그 가트 안에 추억의 그 이름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는 거고, 그게 바뀌어서 지금 WTO 체제까지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2001년인가 WTO 가입해서 열심히 달려온 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럼 그 밑에 FTA들은 뭐냐? WTO라고 다 모여서 회의에서 막 룰을 정하려니까 말만 많고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나온 게 FTA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는 애들끼리는 관세나 뭐 이런 거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하고 하면 한미 FTA, 칠레하고 하면 한칠레 FT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할 때마다 말 많은데 그래도 당사자끼리니까 일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트가 왜 95년에 WTO로 바뀐 거냐? 되게 원래 대충 미국이 흉화들 맘대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쟁 시장의 룰을 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가트 WTO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트가 시작을 할 때는 초반에는 공산품만 대상이고 농산품 이런 거 빠져 있고 그랬던 건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이제 그걸로 안 되겠거든. 아마도 미국의 흉화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농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런 거 추가해서 새로 하자, 그런 식으로 된 게 W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2001년에 중국이 들어와서 장사 엄청 잘하고 있었죠. 그게 또 미국 영화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새 이게 터진 거죠. 미중 무역전쟁. 무역전쟁만 하면 다행이지. 진짜 전쟁하면 안 되겠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이 너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싹 쓸어가니까 미국이 흉화들이 마음에 안 들어. 중국이 반칙도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뭐 지금까지 상황은 대충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 미국 중국 니네 다 일로 와서 대가리 박아봐, 싸우지 말고 우리 말대로 해, 이렇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요새 국제 정세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싹 잘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뭐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정책 아카데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일자리 지배구조, 재정 금융에 대해서 팟캐스트로 나갔습니다.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시정잡배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물론 김혜수 씨와 박정아 씨를 향한 외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다음번에는 아까 산업통상이랑 세트라고 말했던 과학기술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